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드림텍이라는 IT 부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1998년에 설립되었고 IT 관련 부품을 만드는 IMC, IT 제품을 응용한 BHC 바이오 헬스케어, 인수한 나무가의 CCM 카메라 모듈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07년에 유니퀘스트 계열에 편입되고 2008년부터 모바일 폰 모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삼성전자와 거래를 했고 지문 센서, 무선 바이오 센서를 공급했습니다. 2019년에 상장을 하고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에 법인을 설립했고 2020년에 나무가를 인수합니다. 나무가는 일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고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필요한 3D 센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와도 연결되어 있네요. 드림텍의 특징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진출 중인데 무선 심전도 패치 카디아 솔로가 2021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이 기계 개발업체인 카디아 인사이트를 인수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그중 대표 질환이 부정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정맥은 치료보다 진단이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홀터 검사라고 해서 몸에 3개 이상의 선과 전극을 몸에 부착해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홀터 검사는 불편하고 측정 시간이 최대 48시간 밖에 안 되는데 카디아 솔로는 무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7일 이상 연장해서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 투자한 펄스앤모어라는 기업을 통해 지헬스케어와 초음파 기기 계약을 하고 드림텍이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펄스앤모어의 휴대용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임산부들이 초음파 영상을 볼 수 있고 의료진의 데이터를 송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기기를 더욱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2020년에는 의료기기 판매, 마케팅 사업을 분할해서 아이시그널이라는 자회사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스타트업 기업인 이스라엘 나노센트라고 해서 코로나 때 냄새로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전자코라는 제품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사실상 제품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연간 실적을 보면 2018, 2019년에는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가 2020년에 나무가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2020년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죠. 2021년부터 코로나 특수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됩니다. 2022년은 2021년보다 매출은 11%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1% 감소했는데요. 원가 비중은 2021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지만 판관비가 25% 정도 늘어났네요. 분기간 매출을 보면 2021년 2분기 이후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2년 1분기에 피크치를 찍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률이 10%였는데요. 그 이후로 매출의 정체가 오다가 2023년 2분기에 매출이 최근 3년간 제일 낮은 매출을 기록하며 척자로 전환됩니다. 3분기는 매출액이 2,770억 원이고 2분기보다 39% 증가되었습니다. 매출이 회복되면서 매출이익률 14%, 영업이익률 6%까지 개선되네요. 분야별 매출은 연간으로 보면 모든 부문이 2020년 이후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IMC의 매출 성장이 제일 빠른데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2분기가 바닥이었고 3분기에 반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라고 볼 수 있는 IMC가 크게 반등한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BHC도 예전 수준 약간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대신 CCM은 아직 매출이 저조하네요. 지역별 매출은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하여 근처 삼성전자 등에 판매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지 베트남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매출은 2022년 1분기부터 발생했는데 비중이 엄청 낮지만 이번 3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종속법인 매출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23년 1, 2분기에 적자로 안 좋았다가 3분기에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나무가는 2022년 4분기부터 안 좋았다가 이번에 매출은 큰 변화가 없지만 수익성은 많이 개선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카디악 인사이트와 아이시그널인데요. 카디악 인사이트 매출과 아까 본 미국 매출이 같은 걸로 봐서 카디악 인사이트 홀로 미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률은 2분기에 마이너스 177%에서 3분기는 마이너스 141%로 원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시그널은 매출도 줄고 적자 폭도 커졌어요. 생산량과 가동률을 빠르게 보면요. IMC, BHC는 생산 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4분기에도 매출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요. CCM은 그리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서 큰 반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 상태는 자본이 증가했지만 부채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여 부채 비율은 55%로 2분기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55%면 양호한 상태죠. 유동 비율은 2분기보다 조금 증가했는데 재고를 제외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 당좌 비율은 131%라서 유동성 역시 타이트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현금 흐름은 연간으로 볼 때 2021년부터 FCF 잉여현금을 쌓기 시작해서 2022년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2022년만큼은 아니겠지만 FCF는 2022년과 근접하거나 조금 부족한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드림텍은 올해 7월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지배구조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모회사 유니크스트에 속해 있던 AI매틱스를 인적 분할해 드림텍에 합쳐서 드림텍, 나무가, AI매틱스가 시너지를 내면서 신사업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AI매틱스는 2003년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로 설립되었고 AI 기반 차량 관제 시스템 기술이 있습니다. 2016년에 유니크스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카메라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위치 인지가 가능하며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7월에는 국내 최대 레미콘 기업인 삼표산업과 계약을 맺어 위험감지 AI 플랫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덤프트럭,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등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AI매틱스가 편입되면서 로봇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니 4분기 보고서에는 AI매틱스 실적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11월에 5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7월에는 자사주 100억 원 규모를 소각하는 등 꾸준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1분기의 유통주식 수가 약 6,710만 주였는데 2023년 3분기에 6,620만 주로 약 100만 주를 소각했습니다. EPS와 주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퍼는 주가 나누기 EPS인데 분기로 보기 위해 구분해서 표현해봤습니다. 드림텍은 EPS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주가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2023년 3분기에 주가가 급등해서 14,000원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아마도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보여요. 12월 5일에는 11,870원으로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분기 이후 IT 부문 매출 상승과 AI매틱스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 자사주 소각 등이 그동안 주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상에서도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올린 곳이 많네요. ROE도 한번 봤는데요. 이것도 원래 연간으로 봐야 되는데 분기로 봤습니다. 2022년 연간 기준으로 ROE는 17%인데요. 분기로 보면 2023년 자본의 효율성이 2022년 1에서 3분기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과 단기순이익 흐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네요. 주가와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가 외국인, 파란색 점선이 기관,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개인 물량입니다. 보라색 선은 월말 주가고요. 월 단위로 보면 상반기에는 3월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었고 만원 아래의 주가를 보였습니다. 3월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이때 기사를 찾아보니 드림텍이 삼성전자를 따라서 인도에 공장을 착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연간 4억 개 이상의 핸드폰 부품 생산이 가능해져 매출 향상이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7월에서 9월은 합병 이슈로 주가가 높게 유지되다가 10월부터 거래량이 줄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다시 만원 초반대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대신 10월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월은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지만 거래량이 이미 11월 거래량의 절반 정도인데 12월은 거래량이 높아서 주가 변동폭이 클 것 같습니다. 주 단위로 보면 44주까지가 10월인데 이때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많이 받았습니다. 12월 1일까지인 49주차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50주차인 이번 주는 아직 이틀치 거래량 밖에 안 되지만 이미 49주차 거래량과 비슷합니다. 왠지 이번 주부터 드림텍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드림텍은 2020년 전자코라는 코로나 진단기기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상용화되지 않고 감감무소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상증자도 하면서 주주들의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아직 2021년, 2022년 수준의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 못했지만 기대감 자체는 커 보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나무가 실적 회복이 더딘 부분과 새롭게 진출한 아이시그널, 카디악인사이트가 매출이 제 기대보단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드림텍이 헬스케어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다면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